신혜원의 뉴스픽5로 정치보도의 문을 열겠습니다. 조금 전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사흘간 G7 정상회의와 백신 외교를 비롯해서 검찰개혁, 재난지원금 같은 현안이 모두 다뤄질 테고요. 또 방한 중인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조금 전 청와대를 찾아서 문 대통령을 만났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신혜원의 뉴스픽5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뉴스도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 맞춤형 뉴스 큐레이션 신혜원의 뉴스픽5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픽 보겠습니다. 네, 국회의 시간 그리고 힘이냐 새거냐 21세기 최초 6,900만 원 꿈보다 해몽 이렇게 꼽았습니다. 자, 먼저 국회 시간인데요. 오늘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나라를 잘 꾸려가고 있는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국회가 묻고 또 따지는 시간이죠. 첫 번째 대정부 질문에 제가 또 질문자가 돼서 개인적으로 아주 인연이 크게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신 어떤 소감 같은 건 어떠세요? 예, 뭐 이제 한 달쯤 됐습니다만은 상당히 짐이 무겁다는 생각을 매일매일 절감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난달 취임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첫 데뷔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4일 동안 정치, 외교, 통일, 안보, 경제, 그리고 교육, 사회 분야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오늘 주제에 맞게 통일부 이인영, 법무부 박범계, 국방부 서욱 장관까지 총 출동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한미 정상회담부터 G7 정상회의에 걸친 외교 성과를 강조했고 민주당은 방패, 야당은 창 역할을 도맡았습니다. 자, 잠시 국회로 가서 현장 상황 짧게 보고 갈까요? 일선에서 그 부분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저와의 회동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그 부분을 철회를 했습니다. 자, 장관 지금 방금 말씀하시기를 보고를 받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그 말씀하시는데 보고받는 것과 승인하는 것을 같은 차원에서 보십니까? 네,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고요. 자, 이 박범계 장관이 출석한 만큼 역시 검찰 개혁을 두고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예상됩니다. 박 장관은 검찰 일반 형사부의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검찰 직제 개편안 입법 예고하는 한편 조만간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정권 관련 수사팀 교체 여부가 최대 관심사죠. 수원지검이나 대전지검 수사팀 교체하기로 혹시 하셨는지 뭐 그런 구체적으로 의견을 듣는 절차였고 내용을 아직 밝히기에는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합의란 표현을 제가 한 번도 쓴 적이 없고 의견을 들었다는 말씀이죠. 네, 바로 딱 이 대목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또 수사가 진행 중인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의 관련 질의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로 끝이라기엔 군이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중사가 숨진 바로 다음 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이 사건을 단순 변사로 국방부에 보고했습니다. 당시 실무자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담아야 한다라고 4차례나 주장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군사경찰단장인 이모 대령이 성범죄 사실은 빼라 지시했던 겁니다. 군사경찰의 정점에 있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4차례나 강제추행을 빼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문서를 작성한 담당자는 이것을 빼면 안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4차례라고 하는 것은. 저는 SNS 상황 공유방에 단순 사망 건에 올라와 있는 것을 인지하였고 5월 24일에는 정식으로 서면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내일은 경제, 모레는 교육, 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집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또 부동산, 일자리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국민의 준 질문의 시간을 얼마나 알차게 채울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픽도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픽은 꿈보다 해몽입니다. 오랜만에 김여정 부부장이 등장했습니다. 조선 속담에 꿈보다 해몽이란 말이 있다.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자,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새로 출범한 미 행정부의 정책 동향을 상세히 분석하시고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있었던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대화와 대결, 특히 대결에 더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숱하게 봐온 북한의 표현을 분석해 보건대 진짜로 화가 났다고 하면 태생적인 바보라고 해야 할지 판별 능력마저 완전히 상실한 떼떼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네, 이렇게 좀 격한 표현이 나오죠. 문 대통령을 향해서 삶은 소대가리, 미국산 앵무새 같은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적이 이럴진데 대화와 대결 중에 대결이 더 중요해 정도의 표현은 사실상 대화하자로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데요. His comments this week we regard as an interesting signal. The clear signal they could send is to say, yes, let's do it. Let's sit down and begin negotiations. Hopefully, Chairman Kim's reference to dialogue indicates that we would get a positive response soon. 자,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담화문을 내고 오해하지 마, 그런 뜻 아니거든 하고 반박을 한 겁니다.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떻게 이것도 북한 특유의 센 척으로 봐야 할까요? 아님 진짜 대화하기 싫은 거라고 믿어줘야 하는 걸까요? 참 어렵습니다. 방한 중인 미국의 성김 대북정책 특별대표 청와대를 찾아서 문재인 대통령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어제 한미 또 한미일 실무급 협의에서 나눈 대화를 공유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특히 어제 있었던 한미 수석대표 협의에선 그간 북한이 껄끄럽게 여기던 한미 워킹그룹 운영을 종료하는 쪽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미 워킹그룹 2018년 11월 남북협력과 대북제재 문제 등을 수시로 조율하기 위한 협의체로 출범했는데요. 제재 면제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따지는 바람에 역시 북한으로부터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상전이 강박하는 한미 실무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물고 사사건건 북남 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이 섬겨바쳐온 것이 오늘의 참혹한 후과로 되돌아왔다. 한미 워킹그룹이 한미 간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조율을 한 중요한 플랫폼이었습니다만 장애물이 된다는 비판이 분명히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워킹그룹은 곧 제재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다 이 의제를 넓히고. 네, 방금 들으신 건 오늘 국회 외통위에 출석한 최종권 외교부 차관의 발언인데요. 워킹그룹 종료가 북한을 대화로 이끄는 배려 차원이냐라는 질문에는 당연하다, 북한에게 시그널을 준 것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세 번째 픽도 보겠습니다. 힘이냐, 새 거냐? 네, 이렇게 잡았는데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에 두 당 대표가 만나서 전쟁 같은 합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미소를 보였었죠. 오늘 실무 협상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럼으로써 지지와 가치를 확장하는 원칙 있는 통합을 추진한다는 정권을 교체하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무적인 부분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합의를 놓으셨기 때문에 양측 협상단은 당대당 통합이라는 대원칙에 합의하고 매주 화요일 한 차례 정례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당명 등의 민감한 사안은 추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인데요. 국민의당은 원칙 있는 합당은 새로운 당명으로 구현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식당이 잘 되니 간판을 내리자는 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픽은요. 6,900만 원입니다. 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와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이 벌인 설전인데요. 포문은 배 의원이 먼저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에서 6,900만 원의 기술지원금을 수령하게 된 것인데요. 대통령 아들을 영상으로 직접 인터뷰했을 때 과연 아무런 압박을 느끼지 않고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었을지 국민들께서 굉장히 의아하게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러자 준용 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배 의원님이 심사한다면 대통령 아들이라는 이유로 실력이 없는데도 저를 뽑겠느냐? 반대로 의원님 같은 분은 제가 실력이 있어도 떨어뜨릴 것 같은데 기분 나쁘세요? 라며 반문했습니다. 고생한 심사위원들을 욕보이는 일이라면서 배 의원의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죠.
자, 그러자 배 의원 역시 글을 올려서 국감장으로 모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심사 관여자, 탈락자, 또 최고액을 지원받은 준용 씨까지 모두에게 심사가 공정했는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묻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픽입니다. 21세기 최초입니다.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이 버터가 매주 한 번씩 뉴스픽에 소환되는 이유, 매주 한 번씩 신기록을 쓰기 때문입니다.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4주 연속 1위를 차지했는데요. 빌보드 전체 역사에서 4주 연속 1위를 지킨 곡 버터를 포함해서 단 13곡뿐입니다. 그룹으로는 영화 아마겟돈의 주제가죠. 98년 에어로스미스의 I Don't Wanna Miss a Thing 이후 처음이자 21세기 그룹으로는 최초라고 합니다. 자, 다음 주엔 또 어떤 새 역사를 쓸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같이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혜원의 뉴스픽 5였습니다.